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가상 공간의 철학적 의미로 넘어가 보죠. 가상현실을 어떻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정의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제일 오래된 정의 중에 현재와 미래의 영화라는 곳에서 1920년도에 정의를 한 건데요. 콘라드 폰 랑게는 이제 영화에서 읽어봅시다. 영화는 그 기술적인 진보에 따라서 사실적인 재현력이 높아갈수록 예술성에서 멀어진다. 움직이는 사진은 정지하고 있는 보통 사진보다도 예술성이 적고 그림이나 조각과 동일시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미에 관한 학설, 미적 관조에 있어서 미적 가상이 현실이라고 하는 표상과 그것이 가상이라고 하는 표상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들의 동시적 존재는 의식적 자기 환상으로서 미적 쾌감의 근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의 질이 굉장히 조악할 수 있어요. 그죠? 되게 이렇게 막 찌글찌글하고 화면이 되게 떨어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제 얼굴 있죠? 이 얼굴이 되게 이렇게 조악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대해서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화면을 보면서 이 황성재라는 강의자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이 황성재라는 요 표현을 이 사람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3차원적으로 막 표현을 하고 굉장히 그 디테일하고 고해상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할수록 예술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조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해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영상을 조금 더 고해상, 그러니까 제 얼굴을 조금 더 고해상도로 막 보여주면 얼굴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잡티가 있거나 막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막 주름살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쳐다보면서 아우 저 사람 참 못생겼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각 작품을 볼 때는 완벽한 작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품을 자기만의 뭔가 상상, 그것이 가상이라고 하는 표상을, 그죠? 표상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이 표상을 더 현실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미적 쾌감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에 그 초고 해상도 카메라들이 막 나오니까 모델 사진을 찍어 놓으면 막 확대를 하면은 모델의 막 다리 털이 보여요. 그 다음에 얼굴에 모공이 막 보여요. 그러면 오히려 그 연애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싫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 기술, 표현력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예술성이 떨어진다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맞고요. 또 일부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995년도에 보면은 네그로 폰테는 이 사람이 사실은 또 대단한 사람인데요. 현실보다 더 현실감을 주는 것들을 가상현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실제로는 총을 이렇게 딱 쏘면 그 총알이 날아가면서 벽에 맞는다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이렇게 딱 맞았을 때 그냥 현실에서는 총을 쏘면은 예를 들어 사람이 죽거나 벽이 구멍이 나겠죠, 그죠? 그럼 그걸 보면서 그냥 깜짝 놀라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영화로 누가 만들어 놓으면 요즘은 초고속도로 촬영을 한 다음에 막 보여주죠. 그러면 총알이 날아가는 궤적을 보여주면서 벽에 파고들면서 벽에 그 콘크리트가 부서지면서 튀는 모습들을 묘사를 하면서 더 현실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가상현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소리, 그 다음에 뭐 냄새, 그 다음에 온도, 뭐 바람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각 데이터라고 이 사람이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각 신호에 사람들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볼만하고요. 그 다음 마이클 하임은 가상의 공간 물체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가상현실이라고 했고요. 광의적 의미라고 했을 때 넓은 의미에서는 가상현실은 사실은 연극, 오페라, 영화까지 다 포함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막 해주면 여러분들이 막 그걸 들으면서 상상을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가상현실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마이클 하임의 글입니다. 그 다음에 플루서라는 것들은, 그 플루서라는 사람은 피상성 예찬에서 가상 공간의 현실적임,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믿고 있는 거는 대상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파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가상현실 글래스를 쓰고 그 다음에 VR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뭐야 가짜 아니야 재미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밀도가 낮다는 거죠. 그러면 해상도가 더 높아지고 더 현실에서 보는 것보다 더 리얼하게 만들어 놓으면 밀도들이 촘촘하면 할수록 이걸 가상현실의 현실적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대중적인 기술 형상은 엘리트적 기술 형상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형성된 인식을 자유롭게 유의하면서 자유로운 기술적 상상력을 만들어낼 때 의미가 생긴다고 플루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상현실 공간 관련된 용어의 관계도입니다. 용어 관계도에는 여기 그 가상현실 구현 기술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자, 가상 공간 관련된 용어의 관계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광의적 가상현실, 그 다음에 실제로 모의 실험하는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구현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다음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설명할 때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의 의미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그 가상현실을 전달하기 위한 그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구현하는 기술들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상 공간의 3차원 가상 공간의 건축적 유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슈퍼마리오 같은 것들이 막 일자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임들이 있겠죠. 근데 게임이 좀 더 발전하면서 두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쭉 다니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고요.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력이 있어서 여기 붙는 것과 중력이 없이 막 여기저기 다니는 게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점에 따라서 똑같은 건데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1인칭 투시형으로 요즘 보고 있죠. 이게 현실감이 가장 높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공간 구조가 있는데 실시간이냐, 다른 사람에 따라 다른 게임들을 보는지 그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언리얼 관련돼 갖고 최근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3차원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안에 구경을 할 수 있어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구경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구경한 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동작 움직임이 되게 특이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지금 이렇게 돌리면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도 가능하고요. 언리얼이라는 프로그램 써서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가상현실 공간을 제공을 했을 때 사실은 뭐 재미로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HM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처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보고 있는데요. 기다리고 있죠. 네, 이제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찰나에서 뒤에서 사람이 밀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벗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벗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 겁니다. 실제 현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멀미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가상현실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2교시에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3교시는 이제 제작 도구가 어떤 게 있는지 등등 해서 계속 지속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교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재입니다. VR 공간 연구 1주차 오리엔테이션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수업에는 제작 도구, 결과물, 수업 운영 관련 안내, 그 다음에 과제 부여가 있겠습니다. 3차원 가상공간 제작 도구를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아까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동영상 만드는 언리얼 엔진이 있고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3차원 그 실내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 안에다가 넣으면 어떤 시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캐릭터가 돌아다니면서 그 구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 제작 툴인데요. 이게 뭐 3차원 공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은 실제로 게임을 제작해가지고 수입을 벌어들이면 그 수입의 몇 퍼센트를 회사로 이렇게 내야 돼요. 근데 이제 3D, 유니티 3D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하는 비슷한 게임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익이 없는 경우는 여전히 무료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이제 저기다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구글 VR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을 이렇게 골판지에다가 집어 넣으면 바로 VR로 편해요. 그래서 뭐 다이소 같은 데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뭐 5,000원짜리 팔거든요. 거기다가 집어 넣으면 바로 동영상으로 VR 공간으로 변합니다.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넣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60 구형 렌더들이 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방향을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요. 촬영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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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려서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 또 올려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촬영, 더 올려서 한 바퀴 돌려서 촬영,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형을 다 촬영을 하고 나면 이게 어, 그 3차원 구형으로 이렇게 공간을 짜깁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툴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예들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 VR로 이걸 볼 수 있는 VR 렌더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상 공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렌더링을 스피어 렌더링, 그러니까 구형 렌더링을 해가지고 그 속을 볼 수 있는 것 정도가 여러분들이 만들기에 가장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그죠? 3D 맥스를 배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스케치업을 배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3D 맥스가 좋다, 스케치업이 좋다, 뭐 말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뭐 결론은 딱 정해져 있죠, 그죠? 3D 맥스는 비싼 거고요, 스케치업은 싼 거예요. 그렇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너무 쉬워서 스케치업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 커리큘럼에는 우리가 스케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3D 맥스는 사실은 이런 그 곡선형의 형태들을 만들기 좋기 때문에 차세대의 형태는 또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결국은 한 다음에 전부 다 여기다가 우리가 뭘 만들어서 VR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수업이잖아요. 그럼 VR로 만드는 거는 결국은 V-Ray로 만들거든요. 또 그죠? V-Ray로 만들기 때문에 3D Max에서도 V-Ray, 스케치업에서도 V-Ray이기 때문에 VR 만드는 데는 두 개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인터페이스가 3D Max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실제로 그 2018년 정도 돼서 한번 이렇게 가상 공간을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그 가상 공간을 먼저 만들고요. 그다음 그걸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이렇게
자, 그래서 Vlay하고 그 다음에 3D Max를 더해서 그 가상 실내 공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거를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나면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기 링크를 찍어서 가볼게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해 봅니다. 그냥 이제 가상 공간을 그 실내 공간을 3차원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그냥 속으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동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이걸 이제 360도 구형 렌더링을 했기 때문에 얘를 잡고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점은 그대로 움직이는데 내가 보는 곳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3차원 가상 공간을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휴대폰에다가 이제 이 링크를 띄우면요. 여기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를 위쪽을 보고 싶잖아요. 그죠? 위쪽을 이렇게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을 이렇게 돌리면 이게 위쪽으로 보고요. 그럼 위쪽 보고 싶으면 이렇게 화면이 저절로 움직여요. 이렇게 잡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업로드를 해서 그거 갖다가 같이 구경을 하고 이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만드는 3D 투시도는 이렇게 한 장 뽑고 또 이렇게 한 장 뽑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이 데이터량이 더 많아요.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동영상 속도만 고민하고 그 외에는 디자인에만 집중하면 보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지금 이제 VR 쪽을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면 새로운 시장들이 또 생길 것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도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실내 건축 디자인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죠. 요거 2학년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작업을 할 때 컨셉 먼저 만들고 2D 만들고 3D 만들고 패널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웹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컨셉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드로잉으로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벡터 도면화 시켜서 파라메트릭으로 만들어서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다가 정보를 더 얹어서 콘크리트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제대로 체크를 해서 이런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정보량이 이렇게 더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드를 작업했다면 캐드, 그 다음에 스케치업,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루미온 만들었고요. 애프터 이펙으로 편집했죠. 그러고 나면 결국은 VR로 가지 않을까 해서 3D Max, 언리얼, 유니티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공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 주장이고요. 요 표도 사실은 제가 2000년대 거의 초반에 만든 표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면서 이제 점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거죠. 평가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진단평가 먼저 하시고요. 성적하고 무관하고요. 일반 수업의 경우는 진단평가가 없으면 안 하면 되고요. 그 NCS 같은 경우는 진단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석평가 20%, 직무능력평가 1, 그 다음에 직무능력평가 2, 작업장평가, 뭐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수업 같은 경우는 이론하고 실습이 있으니까 저기 그 필기시험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비율이랑 B 비율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수업 관련돼서 그 기본적인 주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여기에다가 가져오면 무조건 낙제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 카피를 해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남이 뭔가 한 것들을 사용할 때는 인용구를 설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저는 그 딱 수업 시간 시작하자마자 출석을 불러요. 그래서 늦게 와서 그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 맞춰서 딱 오시고요.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처리, 그 다음에 3회 지각하면 1회 결석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4학년이잖아요. 4학년. 그래서 후배들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랄까 후배 때 되게 답답한 것들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배들이 되면 후배들을 좀 도와주면 그 후배들한테도 좋을 거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은 후배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들한테도 또 도움을 받고 하면서 관계들을 많이 형성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그죠? 뭐라고? 인사죠, 인사. 그래서 인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후배, 조교들한테도 인사 잘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한테도 인사를 잘 하시고. 그 다음 컴퓨터실 이용하고 나면 정리 좀 잘 해주세요. 컴퓨터실이 항상 너무 더러워서 제가 컴퓨터실 관리 책임자거든요. 근데 보면 이거는 게임방을 온 건지 교실을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정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우스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요즘 뭐 그런 사람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작품 하다 보면 안전 관련돼 갖고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소화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원진 도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선랜 구비되어 있고요. 3D 프린팅 학교에 할 수 있게 지금 제가 세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사용법 관련돼 갖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2학기 돼서 제가 좀 이렇게 강의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관련돼서. 그 다음에 레이저 커팅기도 1800만 원짜리 저희 보유하고 있으니까 잘 사용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행 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수업에 과제가 있어요. 뭐 대단한 과제는 아니고요. 첫 시간이니까 좀 간단한 분들이 이제 졸업작품 때까지 했던 내용들이 설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뭐 패널 제출하고 그 다음에 또뭐 데이터가 유실된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VR 공간을 뭔가 만들 수 있게 VR에 사용할 수 있는 3D 데이터를 다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3D Max도 좋고 그 다음에 스케치업도 좋은데 그 3D 데이터를 전부 다 모아서 다시 렌더링을 거세요. 그래서 렌더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가장 최대한 렌더를 이쁘게 걸어서 그거를 A3 석장을 개인당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번 이름 .pdf로 만들어서 A3 3장 최소 150 dpi 그 다음에 권장 200 dpi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학번 이름 .pdf로 제출을 LMS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개인 질의사항이 있거나 뭐 이렇게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해당 그 열린 게시판 이용하거나 혹은 카카오톡 단톡방 우리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셔도 되고요. 하면 되고 다음 주 수업은 V-Ray 설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 기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VR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간 만들어서 컴포넌트, 그룹, 레이어 등을 이용하고 해서 렌더링 걸어보고 VR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주차 VR 공간 연구 오리엔테이션의 3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morrow feels a year away, like the seconds, the beginning and the end. But if in time it's yesterday, your picture's gonna bring it home to me again. The world is waiting up, the world is waiting half a step beyond our door. And if it's not enough, I wanna see the stuff the world has got in store. I wanna take it all in, I'm falling. The cityscape by night, wanna catch in my photos. Where you go, every corner twice as bright. They'll be my treasures forever. When I can't hold you tight, I'll see the Stockholm lights.